국산 엔진에서 빨리 좀 하자, 돈을 더 써라.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관심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죠. 실패한 사례가 일본이죠. 그랬어요. 엔진이 완성이 안 됐어요. 중국 전투기는 불법 카피, 엔진까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이슈예요.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뭐 러시아한테 손 벌리고 여기 영국한테 손 벌리고. 근데 전 세계에서 엔진을 제대로 독자적으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만들어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현재 월간 디펜스 타임즈 군사 무기 전문지를 발행하고 있는 안승범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이제 군사 무기, 우리 K방선에서 가장 탑이 KF-21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제 전투 비행단에 이제 배치될 이제 그 시기가 향후 이제 1년 한 8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더 가고 있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체 KF-21 전투기가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뭐 26년 말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2032년이면은 원래 계획한 대로 120대가 다 실전 부대에 배치가 되는, 상당히 또 중요하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 국산 전투기, 물론 이제 국산 전투기라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FA-50이라는 경전투기가 있는데 그건 뭐 수출 시장에서 인기도 좋고, 근데 순수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되게 이제 국산 전투기라면은 개발을 뭐 90% 이상 국내 기술진이 했냐 안 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FA-50은 사실 저 미국과 공동 개발한 거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죠 사실상 기술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KF-21 우리 국산 전투기를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지금 이게 지금 실전 부대에 배치되는 거를 이제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 이제 발발했을 때 실제 뭐 미국의 통제 비슷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를 원치 않았던 미국이 고성능 무기, 뭐 전투기라든지 전차를 공급을 안 했습니다.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 좋은 게 있으면은. 반면에 이제 북한군은 전투기하고 전차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후에 휴전을 한 이후에 국방부가 아주 막 땅을 치며 한탄을 하고 사무치는,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내려온 건데, 아주 물론 이제 197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정부에서 국산 전차에 대한 이제 개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제가 국산 전투기인데, 이게 1970년대 중반으로 이제 거슬러 가려면 거의 뭐 5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산 전투기 KF-21까지 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그 성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70년대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혀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꿈을 꿀 수 없는 국산 전투기. 기껏해야 뭐 국산 소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다림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게 되더라고.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시간 싸움도 있고 뭐 어떤 경제력 때문에 기술, 돈, 이게 다 뭉쳐야만 이게 성과를 이렇게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개발이라 하면은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서유럽 한 두세 개 국가, 이런 중심의 개발 이 전투기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세를 할 수 있는 거죠. 1, 2, 3, 4 그런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일본도 이제 자기네 국산 전투기를 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2000년대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생산하는 그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좀 내려가서 우리가 그걸 치고 올라간 경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전망이 상당히 밝은, 정말 기대를 하셔도 되는, 이게 이제 소위 국뽕이라고들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작년 뭐 초반만 해도 국뽕이 이제 너무 이제 과다하다. 그런데 이게 실제 양산 배치, 실전 전투기가 이제 나올 단계에 가까이 오니까 이건 뭐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국뽕. 그래서 이것도 수출 시장에서 전망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들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진짜 이게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출 시장에서 국가 경제의 일부분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방산, 이 전투 개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외형상으로 보면은 뭐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그 전에 뭐 F-15K 도입한 이제 과거사로 거꾸로 들어가면은 KF-16은 이제 국내 면허 생산했죠. 미국의 뭐 엔진을 다 받아서, 아니면 이제 일부 컴포넌트를 받아서, 전장을 받아서 우리가 사천의 공장에서 이제 조립하고, 뭐 일부 부품, 간단한 부분 이제 국내 중소업체에서 만들어서 다 조립을 해서 양산 배치를 이제 해서 140여 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과정에서 외국제, 특히 미국제 전투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고장 날 때도 있고 제때 비행도 못 하고, 주변국에 북한이나 주변국의 어떤 뭐 알 수 없는 뭐 전투기나 폭격기가 갑자기 이제 밀고 내려오면은 긴급 출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뭐 고장이 나 있다, 고성능 전투기 중심으로 고장이 나 있다 하면은 또 저성능의 전투기를 떼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거는 또 며칠 내, 뭐 길게 잡아왔자 뭐 이제 최대 길어봤자 뭐 한 달, 며칠에서 한 달 사이로 이렇게 수리가 되고 정비가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제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1년 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품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만큼 도입 대수 규모가 현재 한
현대 뭐 이렇게 사고 나서 처리한 거 빼고 39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39대 전투기가 비행 정지 이런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운영 규모가 그런 면에서 이제 곤란한 거죠. 영국에서 또 수입했던 이제 지금은 사용 안 하는 호크 그 고장난 부품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면은 뭐 세워라 내어라 하는 식으로 보통 한 1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제 전투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했는데 영국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단기간 사용, 한 20년. 근데 이 공군에서는 보통 전투기나 이런 수송기 도입하면 30년 이상 운영하는데 그건 처음으로 20년 딱 채우고 바로 퇴역시켜버렸어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도저히 이게 경제성도 없고 이게 유사시 대비나 훈련 체계, 그러니까 훈련기니까 조종사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전투기 도입한 이후로 계속 겪어왔던 부분인데 어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국산 전투기, 고성능 국산 전투기를 좀 갖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시작이 이제 애초에 그렇게 됐고, 수출 문제도 사실 옛날부터 거의 뭐 IMF 199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삼성항공, 지금은 이제 카이인데, 그 당시에 자료, 보도 자료를 보면 이미 그때 이 KF-21, KF-X 전투기에 대한 기획이 있었고, 30년 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게 이제서야 등장한 겁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우리 마음대로 수리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어떤 거를 계획을 잡고, 업그레이드,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 마음대로 손을 대서 계속 개량을 할 수 있고. 근데 미국제 전투기는 또 미국의 협조, 승인, 뭐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돈도 좀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공군 전투기는 이제 미국제로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현대가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전부 100% 미국제 전투기라면 또 유사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니까 좀 국산 전투기 그 대수를 좀 늘리자. 그래서 최초에 시작된 게 이제 FA-50 경공격기, 소위 경전투기를 하는 반국산이죠. 사실은 이제 미국과 같이 공동 개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에서도 인기도 있고, 그게 현재 공군에 60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경전투기, 소위 로우급으로 표현하고, KF-21 전투기는 미디엄에서 좀 더 높은 이제 하이에 접근하는, 그래서 아주 고성능 미디엄급 전투기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개량을 더 하면은 스텔스 전투기와 만들 수 있는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과 개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랜 기간이 걸렸죠.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다닐 시점인데 1982년도에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국산 전투기가 드디어 나왔다. 국산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름은 이제 KF-5, KF-5 제공호인데 68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 이제 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면은 단순 조립. 원자재를 다 미국에서 가져와서, 원 제작사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조립하는 엔진, 뭐 레이더, 주날개 뭐 이런 것들. 핵심 그 부위들. 그건 다 이제 미국의 그 제작사는 미국의 노스롭, 지금의 노스롭 그라만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노스롭사였는데 다 받아서 돈 주고 받아서 그것조차, 그러니까 소위 그 플라모델이라고 하는 거 모형을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다 띄어서 뭐 부품 다 띄어서 플라스틱이지만 그래서 다 조립하는 게 상당히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손두머리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것도 기술이니까 단순 조립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안 해보면은 뭐 할 수 있는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항공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1982년 9월 9일 날 이제 최초에 공개된 게 복작이 2인승의 KF-5F 전투기가 이제 전 세계에 공개됐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서방 측 아시아, 그러니까 공산권이 아닌 서방 측 아시아의 국가에서 일본, 대만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 조립 전투기도 만들었다. 세 번째다. 이렇게 그 당시에 평가를 하는 거죠. 동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신문 기사를 지금 다시 스크랩된 거 보면은 그냥 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도 전투기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건 서남아시아잖아요. 예, 저쪽에 서남아시아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공산 국가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서방 측의 동북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성과였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좀 더 이게 조립 생산을 소위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일부 좀 만들어서 섞어서 이 단계를 높이자. 숙련도도 높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이 돼서 1989년도에 이제 해외 기종을 또 골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재 지금 아주 주력기를 운영하고 있는 KF-16.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삼성항공에서 면허 생산을 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1차분이 120대, FA-50의 전신인 T-50 그 훈련기를 이제 개발, 생산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브릿지 전력, 중간에 그 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KF-16을 추가로 생산을 더 합니다. 20대를. 그걸 합해서 140대를 국내에서 아주 그 단위가 높은 면허 생산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90년대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때만 해도 국산 전투기에 대한 지금의 KF-21에 대한 생각을 못할 때예요, 사실은. 해당되는 삼성항공 업체 내부에서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일반인들은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때가 이제 IMF 이제 전후인데 조립 생산 좀 단위가 높은 국내 중소업체에서 컴포넌트도 받아서 하는 단계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어디냐. 그래서 상당히
일반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온라인 신문이 아니라 일반 그 지면, 종이 신문은 이제 상당히 이슈화 됐었죠. 이거를 제때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공군의 전투 비행단에 잘 배치를 하는지, 그리고 잘 비행을 하는지 관심들은 많았어요. 그 신문 그 중심으로. 근데 이게 이제 추락 사고들이 연이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까지 받았던 한 4차례인가 5차례가 연이어 추락을 해서 엔진 문제로 어려운 그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니까 미국하고 공동 개발하는 경전투기를 해보자.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전에 기획이 됐었죠. 계획과 기획이 됐던 건데 착수를 하려니까 이게 사실상 개발이잖아요. 면허 생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뭐 과연 그게 되겠어? 그것도 초음속 고등 훈련기라고 하는데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과연 되겠어 하는 의심들이 많았죠. 그리고 저걸 만들었을 때 2000년대 초에요. 뭐 2001년, 2년 이게 수출이 되겠느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이제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의심하던 시절이죠. 그 T-50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최초 비행을 했는데 뭐 저부터 뭐 사실 이게 수출이 되겠느냐 의심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도와준 나라, 사준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는 아주 고마웠던 나라죠. 효자고 우리한테는. 동시에 이제 뭐 옆에 나라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좀 시간이 뭐 1, 2년 지나니까 뭐 2004년 되니까 5년 되니까 태국이 또 사주겠다고 하고 관심을 표해서 이제 가져갔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한번 이제 대량 발주, 지금 최근에 이제 폴란드의 F-50이라는 T-50을 이제 전투기로 이제 발전시킨 F-50을 한 번에 48대를 발주, 오더를 했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좀 있는 거예요. 이쪽 전투기 시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 인도네시아는 뭐 전체 규모는 이렇게 오픈을 알려줘도 실제 돈 주고 상하는 건 2대 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태국도 그렇고. 이게 실제 우리 그 국가 경제나 항공산업에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실제 실감하는데 좀 약한 거죠. 그렇게 쪼개져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덜했죠. 그리고 비판하는 쪽이 더 많았고, 온라인상으로.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부서나 사람들이 참 현명했던 게 물론 이제 2006년에 방위사업청 생기고 역시 뭐 우리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제 관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이 국방, 방산 분야는 좀 그렇지 않았던 거. 그들의 이제 희생과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산을 계속 타내면서 견뎌낸 거죠. 이 경전투기를 이제 하면서 기술이 쌓였어요. 아, 설계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고 테스트 비행은 어떻게 하고 공중에서 뭐 무장 투발, 뭐 보조 연료 탱크 투발은 어떻게 해서 몸으로 다 겪은 거죠. 그다음에 측정하는 거, 계측하는 거, 배치해서 실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 뭐 시뮬레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다 쌓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시간이 흘러오면서 2008년, 9년 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이 T-50을 이제 하고 FA-50으로 경전투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온라인상으로 비판, 부정론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뭐 하다가 돈만 날리고 완성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KF-20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지금은 뭐 유력한 정치인들 반대한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거를 다 견뎌냈죠. 방위사업청과 이제 뭐 이 지금의 카이, 국방부죠. 이게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된다. 왜냐? 국산 전투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비, 부품 보급, 국내 중소업체를 통해서 그래야만 원활하게 유사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40%에서 50%는 국산 전투기로 다 바꿔야 된다. 2030년대는 이제 목표를 했어.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례가 이 공산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좀 독보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엔진, 레이더, 무장, 뭐 미사일 모든 게 자국산이에요. 모든 게 아주 그 대표적인 아주 자국 전투기를 이제 개발, 배치, 운영하는 나라고 수출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지금 KF-21의 다음 단계로서 뭐 KF-XX라는 그 또 다음에 이제 전투기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엔진까지 국산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현재 KF-21에서는 이제 전자장비, 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4대 전자장비는 국산화가 이제 외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70%, 80%까지는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엔진이 이제 미국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서 엔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저기 공산 국가 빼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이제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미국하고 좀 불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완전 등을 안 돌려도 또 결정적인 국제 환경이나 뭐 국제 분쟁에서 뭐 같이 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 발을 빼는 나라들. 그런 나라는 이제 미국이 좀 이렇게 거부하고 이제 불편한 나라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제 엔진을 다 장착하고 있으니까. 그 소위 의회에서 아니면 해당 나라 국방부나 이제 DSC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관련 기관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미 국무부에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이게 잘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공군에 이제 배치되고 또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좀 벌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겠다. 그 다음 단계 전투기 KF-XSS는 좀 미국의 그 통제를 뭐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뭐 한 80-90%는 좀 배제하고 우리하고 친한 나라한테 팔 수 있게끔 하려면은 국산 엔진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정 절차 착수는 됐어요. 뭐 예산, 기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서류 작성도 해야 되고 뭐 토의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거는 이미 이제 다 준비가 돼 있고 이걸 빨리 이제 국산 엔진을 이제 진입을 개발을 해내려면은 빨리 서둘러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서 우리나라에서
10년 아니면 넉넉히 완성도가 높게 하려면은 뭐 거의 뭐 15년에서 20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 하니까 2030년대 중반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된 엔진을 볼 수는 있어요.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옛날에 이제 단순 조립, 그다음에 고도의 면허 생산 이 단계 TOC, 그다음에 국내 50% 개발 이걸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과거에 고생한 게 있었고 투자한 게 있었기 때문에 KF21이 나온 걸 이제 아는 거예요. 홍보가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산 엔진에서는 오히려 격려, 동료, 빨리 좀 하자, 돈을 더 써라. 그 대부분의 이제 관심 있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되려 이제 모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방산업계, 이 방산업계에서는 이제 또 신흥 업체가 있고 기존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엔진 분야에서 거기서 이제 주도권 싸움이 요 며칠 사이에 보이더라고.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올해나 내년 사이에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야만 단일화시켜서 딱 힘이 딱 뭉쳐져서 빨리 달려가야 되는. 어제 오늘 보면서 이게 엔진이 국민들은 지금 힘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론이 이거 또 분열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걸 좀 제가 느끼고 사실 여기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오면서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 세계 기술, 소위 이런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제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가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데 이 항공 분야에서는 이제 소위 그 시작할 때 설계부터 캐드캠이라는 그런 이제 컴퓨터로 다 설계할 수 있는, 옛날에 다 도면으로 이제 그 옛날에는 도면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의 효과를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미국이 러시아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뭐 전투기 하나를 만들어냈다면은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하이테크놀로지 덕을 우리가 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엔진도 우리가 전투기 외형, 껍데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KF21이죠. 뭐 무장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엔진을 또 똑같이 금방 그런 기술 덕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엔진은 또 달라요. 이거는 또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숙련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부분에서 아주 이 가물을 하는 그런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또 있어야 돼. 가세가 돼야 돼. 그냥 설계만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재, 쉽게 얘기해서 열에 견디는 아주 엄청난 그 고열에 견디는 그런 소재를, 금속 소재를 또 기체에서는 복합 소재지만 그런 걸 또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그 산업 분야거든요. 컴퓨터 중심의 뭐 이런 하이테크놀로지 기술하고 또 다른 또 측면이 있어요. 소재 기술, 금속 뭐 공학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다 보충해서 다 완성해서 묶으려면, 하나로 만들려면 최소 시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15년에서 20년. 그 실패한 사례가 결국에는 제대로 완성을 못해서 빌빌거리면서 결국에 전통적인 서유럽 국가, 그다음에 미국한테 달려간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서유럽 국가에서 일본이 좀 그랬어요. 최근에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에 뭐 레이더나 뭐 다른 복합 소재라든지 다른 부분은 다 자기들 해냈는데 엔진이 완성이 안 됐어요. 엔진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영국에 달려가서 손을 잡고 공동 개발을 이제 들어갔어요. 그게 이름이 DCAP라는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그래서 이게 공동 개발을 해서 이제 묶여 있죠. 영국과 이태리, 일본. 결국 이제 엔진 문제 때문에.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때 패전한 이후 바로 이제 6.25 전쟁 나고 냉전 시절을 접어들면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무기 개발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엔진도 손을 대요. 미국이 이제 암묵적으로 좀 그것도 뭐 해봐. 결국엔 그 대신 그거를 해서 우리 같이 싸울 때 그걸 이제 써야 돼. 그래서 풀어져갖고 거의 70년 동안 제트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힘이 분사하는 그 추력이라고 하죠. 그게 모자란. 그러니까 동체에 비교해서 그걸 넣으면은 그 힘이 안 나와서 비리비리한 뭐야. 전투기 세상에서는 만들어 마나. 아니 그냥 외형적으로 비행을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전투에 붙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불리한 그 조건, 상황. 그래서 격추될 수 있는. 뭐 스텔스 기술하고 또 별개로. 스텔스 기술도 이제 같이 다 이렇게 합류가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상 비공식적인 실패를 해서 안 되겠다. 국내 개발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미국한테 의존하면은 미국은 또 제대로 하자고 하거나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미국도 나는 너하고 공동 개발할 마음 없어. 아쉬운 거 없어. 근데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주 친한 나라가 있잖아. 아주 내가 아끼는 나라. 말도 같은 영어로 쓰는 나라. 영국이 있어. 글로 가서 내가 후원을 해줄게. 분위기 다 조성해줄게. 영국한테도 잘 얘기해줄게. 이거 잘 정성껏 같이 만들려고. 대신 돈을 가지고 와. 돈을 가지고 와서 잘 줘. 소위 엔진 회사 롤스로이스라든지 뭐 BAE 시스템이죠. 돈은 잘 가져서 잘 줘야 돼. 그건 약속 지켜야 돼. 그래서 지금 잘 이제 안착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게 이제 그 발달이 글로 가게 된 발달이 엔진이라는 거죠.
엔진 문제.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 전투기. 중국 전투기는 주로 이제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죠. 전투기를 카피, 불법 카피. 처음에는 최초에 1961년대에는 그때 친할 때는 기술자들이 와서 다 가르쳐주고 야 요거 엔진 요거에다 붙이고 엔진 이렇게 만드는 거 했어요. 그 당시 전투기, 뭐 그 당시 미그 19.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국경 분쟁 때문에 그 당시 소련과 그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이제 헤어지고 1966년, 7년도에는 저 중국에다가 핵폭탄 맛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심각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니까 야 전투기가 중국이 이제 태평양 이제 보면서 여기 베트남전 지금 미국이 막 갖다 때려 부시고 있는데 이건 다 불안해. 전투기 국산 전투기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 해가지고 불법 카피 허가 없이 그냥 기존에 받았던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제 미그 22 다 뜯어가지고 그냥 역설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게 시작이 중국 전투기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엔진까지 똑같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또 소위 요즘 말하는 이제 SU-27이라는 프랭코 고성능 전투기인데 그것도 이제 불법 카피를 하는데 엔진까지 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 같은 그 장인 그 있잖아요. 그런 아주 고도에 안 보이는 그 기술도 사람의 손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엔진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제 수입을 또 하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엔진을.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 독자 이제 설계했다는 J-20 스텔스 전투기 그것조차도 뭔가 이제 엔진 힘이 원하는 대로 추력이 안 나와. 이제 모자란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래 외형 스텔스 외형의 기술은 우리 미국에서 해킹해가지고 가져간 거는 알겠는데 엔진 힘이 안 되니까 평가가 좀 절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엔진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이슈예요.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뭐 러시아한테 손 벌리고 여기 영국한테 손 벌리고. 근데 전 세계에서 엔진을 제대로 독자적으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만들어 완성도가 높은 엔진,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아주 그냥 엄밀하게 평가를 하면 그럼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얘도 국산 전투기 아주 오래전부터 만드는데 중국 전투기 말씀드렸고 러시아 전투기는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추력 힘이 나오는데 오래 못 써. 어느 정도 몇 년 쓰면 또 엔진 또 다시 만들어서 갈아 껴야 돼요. 러시아 전투기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전자장비 기술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미국에 비교해서 낮기 때문에 일단 크게 만들어요. 크게 사이즈를. 근데 미국은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70년대부터 러시아는 그냥 일단 크게 만들고 봐요. 이게 미군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스텔스 전투기 만들면 금방 포착이 되는데 또 러시아제 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에 이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게 러시아제 전투기는 레이더가 400km까지 볼 수 있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좋다 이거. 근데 미국 전투기는 스텔스 최신 전투기가 350km예요. 거꾸로 레이더로 볼 수 있는 게. 그 숫자로 보면은 미국 전투기가 지는 거네. 근데 조건이 스텔스 모브로 돼 있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크고 뚱뚱한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포착되는 그런 플랫폼 스텔스가 아닌 상태에서 크고 그리고 레이더는 400km래. 그럼 누가 더 유리해요? 자세히 모르는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야 러시아 전투기가 탐지가 400km야. 스텔스 F-35? 그게 나와? 발해봤자 350인데 50km 모자라잖아. 그럼 얘가 이기는 거야. 먼저 발견하고. 근데 그건 아니죠. 저쪽은 발견이 안 되지. 스텔스는. 그러니까 엔진 얘기하다 보니까 레이더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 여전히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신흥 전투기 이제 강국이 될 거고 도전을 해서 잘 될 건데 그래서 좀 여유 시간을 주고 뭐 돈도 좀 더 예산도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금속 소재 관련된 게 이제 고열에 견디는 그것까지 다 완성시키고 하려면은 제대로 다 해서 다 합해서 하려면은 한 2040년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엔진이 이제 생산 배치, 실효화되려면 한 2045년, 10년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